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3,000달러 마이너스 1% 주말 동안 이란 공습 이후 미국 중재로 다시 오르는 듯 하다가 이스라엘이 보복할 거라고 발표하면서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 장 열린 나스닥도 마이너스 1.6% 하락 마감하면서 중동 정쟁이 확전되는지 여부 집중하는 모습이고, 하루 전 비트코인 반등은 빨랐는데 재하락하고 알트코인은 모두 큰 변동 없는 움직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하게 1차로 알트코인 매도할 만한 투자자들은 이미 다 팔았다는 의미가 되죠. 비트코인 차트로 볼 때 63,000달러 피보나치 786 구간 3월 저항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5만 달러 내려가면 여기 구간 기관들 매수 가장 많았고, 주말같이 800밀리언 넘는 대규모 청산 나올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평단 유지한 투자자들 많기 때문에 5만 달러 내려가면 투심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평단이 3만 달러면 작년부터 홀딩 잘하고 수익난 상태인데 5만 달러 내려가면 혹시 다시 3만 달러 가는 게 아닌가, 일부라도 익절하고 빠져나와야 되냐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연초부터 ETF 승인에 4만 달러 올랐을 때도 여기 구간 99일선 터치는 한 번쯤은 났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은 되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금골드 대체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인지는 의심하는 세력들 일부 있다는 거죠. 상승에서 하락 전환할 때는 99일선 터치 이후 99일선 재돌파 제대로 못하는 경우인데, 특히 거래량이 확실히 안 받쳐주면 99일선 여기서 터치하는 것은 위험한 거죠. 비트코인 4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9.5%까지 내려갔습니다. 2월 3월 43% 16% 상승 이후 하락인데, 2016년 7월 반감기 전 7% 18% 27% 올랐다가 반감기 있는 달부터 두 달 동안 마이너스 7% 두 번씩 하락을 했고요. 연말까지 봐서는 2016년이나 17년 모두 연초 큰 상승은 연말까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4월 중순부터 빅테크 어닝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9%에서 4월 종료될지 아니면 초록색으로 바뀔지 중요한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트코인 거래량 보면 주말 하락에 최소 거래량이 20억 부근이었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오 비트코인 6천억, 온톨로지 가스 4천억, 도지 3천, 리플 2천억으로 상위 6개 코인까지는 준수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솔라나 아래 시바이누 코인부터는 확실히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인기 코인 위주로 상승을 하고 중소형 자코인 위주로 거래량이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고요. 최소 거래량이 히포크라 15, 하이브 18억인데 최소 거래량이 강하게 받쳐줘야지 반등도 빠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같이 최소 거래량 빠지고 있다는 것은 치고 올라갈 파워가 확실히 약해졌다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태 보면 미국이 이란 드론 공격 모두 막아냈고 이스라엘에게 반격도 하지 말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복할 것이라고 4월 16일 새벽 동안 재발표를 했고요. 미국이나 국제유가를 떠나서 국내 정치적으로 봐도 타국에 공격당하고 반격 안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현 정권 지지율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고, 대신 보복을 하긴 하지만 어느 강도의 보복인지가 중요해졌고요. 이스라엘도 미국 도움으로 드론 공격 모두 방어했고 오히려 미국산 아이언돔 홍보 효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지도상으로 봐도 바로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중동에서 그나마 잘 사는 나라끼리 누가 강제한지 새싸움 대립하는 거라 확전으로 안 이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미국 대선 오래 있는 만큼 민주당 공화당 세력 모두 이대로 가면 바이든 현 정부나 트럼프 모두 승리 불투명하니까 여기서 투심 제대로 끌어올릴 만한 새로운 이벤트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공화당 출신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트럼프 강경파인데 이번 주 안에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 처리 시도할 가능성 높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스라엘이 미국 말 안 듣고 무리하게 공격한다며 미국은 이스라엘 경제 제재 같은 새로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 그래도 미국 도움 없이 버티기 힘든 국가인데 바이든 정부에 협조 제대로 안 하면 외국 자본들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불확실성에 나스닥은 하락은 했지만 마이너스 1.6% 하락이 크진 않습니다. 대신 엔비디아 반도체처럼 상승 잘하던 시장에 찬물 끼얹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투심이 이전만 못하다는 거고 나스닥 행보하다가 연준 금리나 스케줄에 맞춰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미국 대통령 선거 있는 4년차 보면 역사적인 평균에서도 변동성 매우 컸고 2분기, 3분기가 가장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컸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뛰어넘어 글로벌에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이라 세력들도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고 주가도 2, 3분기 낮은 수익률이나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특히 3분기가 하락이 큰데 2010년 바이든 당선 전에는 4월 코로나로 2분기 충격이 가장 컸고 2008년 금융위기가 9월 3분기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자금 집중된 리먼 브라더스 미국 대형은행이 파산하니까 나스닥 대폭락하고 역사적인 평균을 금융위기가 다 깎아먹은 거고요. 1분기 3월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당장 10만 달러 갈 것처럼 했고 어떤 리스크 나와도 큰 충격은 없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4월 들어서니까 확실히 자산시장의 불확실성, 공포심리가 강해진 거죠. 물가 재상승으로 금리 인하도 언제 할지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동까지 이렇게 불안하면 국제유가가 쉽게 안 떨어지면서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중동 전쟁 불안해도 국제유가는 85달러 당장의 큰 하락은 안 나오고 있고요. 22년 러시아 전쟁 이후 오펙 플러스에서 지속적으로 감산은 했지만 미국은 자체 생산량 늘리거나 베네수엘라처럼 이전에 규제했던 국가들 석유 생산 지원해주면서 유가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든 유가만 90달러 이상 100달러 안 올라가면 미국 물가는 안정화되고 금리 인하도 올해 안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월 15일 미국 시간 소매 판매 지표 나왔는데 컨센서스 0.3% 넘는 0.7% 발표가 되었습니다. 고금리에도 미국 내수는 좋다는 의미로 연준 금리 인하하는데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하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 해서든 금리 내리겠다 지난주 이야기한 상황이라 패드워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2019년 연준 금리할 때는 미국 경제 안 좋아서 경기 방어하려고 금리 인하하고 코인도 같이 하락을 했고요. 금리 인하할 때는 미국 빅테크 우량주는 대출 금리 낮아져서 재무 상태 좋아지고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2019년 비트코인 미국 잡주와 가깝기 때문에 빠르게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1월 블랙 ETF 비트코인 상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이 금골드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고 하락폭도 작을 수 있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 구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빅뉴스 하반기 예상되었던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습적으로 승인이 되었고요. 중동 불안에 장기 홀딩한 고래들 팔고 있고 가격 다시 내려가면서 투심도 빨리 끌어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 방어 위해서 빠르게 홍콩 ETF 출시한 듯 하고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ETF 받고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먹고 더블로 갔습니다. 비트코인만 가지고는 최근 같은 분위기에 글로벌 자본시장 주목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더리움까지 빠르게 승인을 한 거죠. 중동 불안으로 이더리움 가격 큰 변동은 없었지만 코인의 장기적인 호재는 맞습니다. 중국 자본이 홍콩 내 70% 이상이고 코인에 대해서 조금씩 오픈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 거고요. 중국판 블렐로 피델리티라 할 수 있는 최대 자산 운용사 화샤기금과 보세라 자산운용이 ETF 출시를 했습니다. 대신 홍콩이 시진핑 정부 이후 완전히 중국 지배하에 있어서 ETF 승인되었지만 중국 정부의 변덕에 또다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2021년 4월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금지 때만 해도 지방정부에서 활발하게 채굴 지원하면서 중국 내 채굴량이 가장 많았고요. 시진핑 당시 3년임 전이었기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 줄이려고 외국인 투자나 코인 막았습니다. 미국처럼 SEC가 승인해줬으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법보다는 중국 정부의 입김이 훨씬 더 강하고요. 거기에 여기 이번 상장한 기업들도 중국 산하의 국영 기업들이죠. 중국에서 바이낸스 코인 거래소 제대로 도입하고 3년 5년 이상 무난히 운영된다면 시장에서도 이제 중국도 코인 투자하는구나 인식을 하겠지만 코인으로 해외 자금 유출도 쉽기 때문에 자금 유출 걱정하는 중국 정부의 큰 기대를 당장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